자, 문법 4강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자음에 대해서 일단 볼 텐데, 이 자음 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자음 체계표, 지금 보시는 이 체계표에 대한 암기가 필요한데, 이 암기도 역시나 제가 모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내신 시험, 즉 특히나 고1, 고2 내신 시험에서는 이 표를 암기해야 되지만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암기보다는 이 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우선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자음 역시나 일단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쭉 있는데, 이 분류 기준 첫 번째가 조음 위치인데, 이 조음이 뭐냐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리가 만들어지는, 소리가 나는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방법, 그러니까 조음 위치랑 조음 방법이 일단 크게 두 가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 즉 소리를 얼마나 세게 할 거냐, 그리고 목청의 떨림 여부 해서 총 4가지 방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우선은 가장 큰 방식은 자, 조음 위치랑 그 다음 조음 방법이고요. 여기 지금 체계표도 조금 잘 봐두실게. 지금 조음 위치가 가로로 쭉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잘 봐두시고요. 조음 방법이 이렇게 세로로 펼쳐져 있다는 걸 좀 잘 봐두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이제 그 시험 문제가 이 자음의 조음 위치, 조음 방법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하는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비음화 또는 유마 그리고 구개음화를 설명할 때 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위치 변화가 생기느냐 방법 변화가 생기느냐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비음화, 유마, 구개음화에서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 가로 쪽인지 세로 쪽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위치에 따라서 일단 크게 5가지 방식으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는 입술 소리, 즉 양순음이라고 하는데 입술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소리가 예를 들면 비읍 같은 소리예요. 브. 그리고 혀끝 소리, 혀끝이 윗 잇몸을 닿아서 나는 소리고, 이걸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대표 소리는 드, 디귿 소리고요.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를 경구개음이라고 하는데, 이 센 입천장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입이 있으면 여기에 천장이 있거든. 천장. 요 천장이 있는데 바로 위에 혀를 바로 위에 닿으면 여기에 딱딱합니다. 근데 목구멍 근처로 안쪽에 혀를 넣어서 천장을 만져보면 이게 좀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바로 위쪽은 약간 센 입천장이고 안쪽은 조금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고, 이걸 한자로 바꿨을 때 경구개, 즉 딱딱한 입덮개라는 뜻이고, 연구개, 즉 부드러운 여린 입덮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센 입천장의 대표가 지읒 소리여서 이 지읒이 센 입천장 소리고, 여린 입천장의 기역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청 소리는 목에서 나는 흠이라고 표현하고, 이 흠은 소리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히읗 소리가 됩니다. 바로. 자, 이렇게 총 5개 가지고 조 위치로 일단 분류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좋은 방법인데, 일단 방법은, 자, 좋은 방법을 보시기 전에 일단 크게 2가지로, 일단 목청의 떨림 여부에 따라서 목청 떨림이 없으면 안 울림, 목청 떨림이 있으면 울림 소리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를 한자로 바꾸는 것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울림 소리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무성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울림 소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성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대 떨림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 거고요. 자, 안 울림 소리는 다시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파열, 파찰, 마찰 3가지로 나눠지고, 파열은 말 그대로 터지는 소리입니다. 브, 드, 그 터지는 소리. 그 다음 파찰음은 뭐냐면 파열의 성격이랑 그 다음에 파찰의 성격이 이중으로 나는 소리고요. 따라 조금 어정쩡한 애매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찰은 뭐냐면 부딪히는 소리야. 스, 시옷 소리. 그래서 스 같은 이런 시옷은 마찰음이 되고, 파찰음, 파열과 마찰의 중간, 즉 지 같은 경우는 파열도 완벽하게 되지 않고 마찰도 좀 어중간하게 일어나고, 따라서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파찰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총 3가지로 분류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열음을 다시 이제 소리의 색에 따라서 예사, 된 소리, 거센 소리로 나누시고, 예사 소리는 그냥 평범한 소리, 평음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도 한자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평음이라고 하고, 자, 된 소리는 다른 말로 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된 소리는 예를 들면 비읍 같은 경우에 쌍비읍, 디귿 같은 경우 쌍디귿,
기역 같은 경우 쌍기역, 지읒 같은 경우 쌍지읒, 시옷 같은 경우 쌍시옷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이거를 격하다 그래서 격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역 같은 경우는 프,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 트, 기역 같은 경우에 크, 그리고 지읒 같은 경우에 치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 있을 때 이해 하나 하실 거. 자, 울림소리. 자, 국어의 안 울림 소리는 모두 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마찰음을 제외하고만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 문제, 국어의 안 울린 소리는 예사, 된, 거센 소리의 대립이 나타난다. 틀린 선지가 되고요. 그런데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대립이 나타난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이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울림소리가 있는데 울림소리는 성대가 울리는 건데 크게 두 가지, 비음과 코에서 나는 소리, 유음, 흐르는 소리가 있는데 비음에 뭐가 있냐면 미음, 그리고 니은, 그리고 이응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유음에는 흐르는 소리는 리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울림소리 끝이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설명드렸고 결국에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이 표를 전체 그릴 수 있으셔야 되고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선 이 표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술 소리부터 목청 소리까지는 위치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파열, 파찰, 마찰 같은 경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구나. 울림소리는 비음과 유음이 있구나. 이런 정도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나중에 의문의 변동할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자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자음들 한번 보실 텐데,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된소리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된소리를 다른 말로 한자로 바꿨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음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된소리는 경음. 이 경음이 총 몇 개? 총 5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그러니까 쌍자음이 전부 다 된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센 소리, 아까 격음이라고 표현했죠, 그쵸? 자, 격한 소리는 총 4개. 키읔, 티읕, 피읕, 시옷개로 넣고 그 다음에 치읒,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외울 때 조금 되게 유치하긴 한데 이렇게 많이 외우기도 해보면 그 포켓몬스터에 보면 너무 유치합니다. 피카츄가 화가 나면 털이 삐죽삐죽 서요. 따라서 피, 카, 추, 털. 아, 털이구나. 피카츄 털. 다시 써볼게요. 자, 피카, 추, 또 틀렸네요. 피카츄 털.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카츄 털은 화가 나면 세진다. 따라서 이렇게 총 피카츄 털 4개는 거센 소리다. 이렇게 약간 유치하게 외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경구계음이라고 있는데 경구계음은 잘 보시면 지읒 계열이죠. 따라서 지읒, 쌍지읒, 치읒이 있구나.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음은 콧소리, 코에서 나는 소리, 미음, 니은, 이응 이렇게 있고, 자, 유음은 하나가 있었죠. 리을. 그리고 비음과 유음을 두 개 합쳐서 우리가 무슨 소리라고 하냐면 울림 소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울림 소리 4개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보통 외울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외울 때는 보통 약간 건전하게 나라마음 이렇게 많이 외우게 됐는데, 나라마음 외우게 됐고, 뭐 최근에는 이렇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노란 양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마누라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축구선수 중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축구선수 좋아하면 네이마르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마까지는 비음, 르는 유음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 울림소리 4개는 외우셔야 되고요. 이 중에 하나만 리을, 하나만 유음, 나머지는 다 비음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5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 자, 보기를 보니까 일단 학생이 일단 질문을 했는데, 자, 식물이란 단어를 식물로 발음하는 거죠. 그러면 받침의 기역을 지금 뭘로 바꿔서 발음하는 거죠? 이응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거죠. 즉 기역을 이응으로 바꿔서 발음한 겁니다. 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좀 위치나
좀 방식 중에 무엇이 바뀌는지를 물어보고 밑에 표를 준 거죠. 그러면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식물할 때 기억을 지금 뭘로 바꿨죠, 그쵸? 이응으로 바꿨죠, 이렇게. 그럼 잘 보시면 조 위치는 연구개음으로 동일하고 조음 방식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뀐 거죠. 따라서 조음 방식만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초창기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표를 주고 난 뒤에 위치 변화냐 방법 변화냐 물어봤었는데 최근 시험 트렌드는 표를 안 주고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비음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유음화 같은 경우는 변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뭐가 바뀌냐면 조음 방식 변화만 생기고 조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요거 이따가 제가 나중에 비음화 유음화 설명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 표는 국어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 일부입니다. 자, 시계 기억이 물의 미음 앞에서 이응으로 발음되지요. 자, 이와 비슷한 예는 입는. 잘 보시면 비읍을 뭘로 바꾼 거죠? 지금 미음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이 비읍이 지금 미음으로 바뀌는 거죠. 역시나 뭐만 바뀌죠? 조음 방식만 바뀌죠. 자, 뜯는 같은 경우도 받침 디귿이 뭘로 바뀌죠? 니은으로 바뀌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니까 역시나 뭐만? 조음 방식만 바뀌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규칙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자, 뭐가 바뀐 거죠? 앞, 뒤 중에서 앞 자음이 바뀌고 위치보다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따라서 O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으면 일단 자음은 끝나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